저희가 요약이라는 걸로 저희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반품 주문이 지금 5건이 있어. 이렇게 카운트되는 이런 형식들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저는 이제 매출 담당자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네네. 주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성으로 디테일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뭐 억지성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여기에 앱스도 연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지금 파워 앱스 화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앱 화면도 여기다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고 모바일에서 보는 그 화면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그대로 이따가 이 똑같은 화면을 제가 파워 앱스라는 앱으로도 열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이 화면도 연결을 하실 수 있고 링크로 사실 이 매출 관리를 하면서 이 고객한테 우리의 재고가 줄 수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또 메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렇지 않고 이 링크라는 걸로 보유 재고가 얼마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링크로 이동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이 구성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스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메뉴에서 자기가 원하는 화면을 양식 맞춤 설정을 통해서 네. 이렇게 타이틀로 할 건지 리스트로 할 건지 링크 형태로 할 건지만 정해두시면 네. 메뉴를 정할 수 있고 위치도 또한 정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익숙한 형태로 마음껏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담당자는 저희가 메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모든 ERP는 그렇잖아요. 네. 그중에 쓰는 건 몇 가지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내가 쓰는 기능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그거 찾는 것도 시간이 꽤 들잖아요. 그런 화면들을 내가 구성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 이전에 저희도 사실 즐겨찾기라는 거를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게 네. 뭐 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이런 식으로 좀 불편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 매출 화면에서 내가 이런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나서 작업이 끝나면 다시 홈 화면에 들어가서 다시 클릭을 해야 되나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네. X 버튼만 누르시면 네. 다시 아까 등록했던 화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냥 모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메뉴만 잘 구성을 해놓으시면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무조건 다 이렇게 저장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외부로 오면서 네. 저장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저장 버튼을 눌러줍시다. 네. 디테일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보면서 F&O에 그러면 요 무조건 작업으로 구성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뭐 홈으로 이동하는 화면 그리고 이제 모듈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별 표시를 누르면 즐겨찾기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즐겨찾기 구성들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처럼 제가 가장 최근에 접속했던 화면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네. 작업 공간은 아까 보여드린 네. 화면 그리고 상세 모듈들이 나옵니다. 정말 많아요. 저희가 모듈이. 네. 이 중에 사실 사용하는 거, 내가 쓰는 거, 내가 하는 업무를 모아놓을 수 있는 게 이제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라는 거고요. 워크스페이스를 봤으면 D365 여기 메뉴 위에 보시면 네. 내 앱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네. 이 앱들이 네. 사실은 뭐 엑셀, 워드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은 앱들이 존재를 해요. 네. 근데 다이나믹스 365 안에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이라는 것도 사실상은 앱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느 한 파트일 뿐이에요. 오,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이라는 네. 것 자체로. 네. 그러면 이것들과 어떻게 연동을 쉽게 하느냐. 네. 옛날에는 뭐 업로드 하나를 개발을 해야 돼. 뭐 아니면 BI를 하려면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띄워야 돼. 그렇죠. 라고 이제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엑셀이다라고 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거, 네. 다운로드 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엑셀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 네. 아까 이제 PPT에서 보신 화면들의 좀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심지어 엑셀로 업로드하는 부분도 앱으로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요 애드인이라는 저희가 앱이 보이는데 좀 글씨가 좀 작을 거예요. 그러네요. 애드인이라는 앱을 네. 뭐 선택해서 네. 사실 웹 주소만 딱 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결한 웹 주소만 쳐줘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네. 원하는 필드, 원하는 테이블의 정보들을 연결을 해서 네. 바로 지금 뭐 이렇게 연결을 하신 후에 업데이트 버튼만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고 지금 게시라는 걸 하면 업로드가 되면서 자동으로
유효성 검사가 되는 거죠. 기존의 엑셀에 뭔가 이렇게 플러그인 형태로 연결이 된 상태인가 보네요. 사실은 이전 버전에서도 됐었는데 네.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가 조금 더 단단해졌죠. 이전에 이제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업로드가 굉장히 이제 간편해졌기 때문에 네. 대량의 데이터를 사람이 손으로 치던 시절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업로드를 위해서 뭔가 개발을 하는 것들을 네. 많이 주었고요. 업로드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하면 그럼 다운로드는? 이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쉽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판매 주문 화면이라고 보면 네. 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네. 더보기라는 걸 통해서 네. 저희가 이런 리스트성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판매 주문에 대한 리스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피스에서 열기라는 저희 네. 지금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피스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여기서 열 수 있는 라인의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열기를 누르시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는구나. 네, 대량의 데이터들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 그러면 바로 그냥 엑셀의 형태로 열어집니다. 오, 엑셀이네요. CSV가 아니고. 마이크로 오피스로 열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여셔서 주문은 뭐 어차피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뭐 트랜잭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정별 화면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내리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용이하죠. 훨씬 용이해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들이 있는데요. 엑셀로 다운로드 받거나 네. 업로드 하거나 네. 하는 것들을 봤으면 실제로 뭐 저희가 판매 주문 화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판매 주문을 입력을 할 때 꼭 ERP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영업 담당자, 중소기업이나 뭐 아니면 대기업이더라도 네. 따로 영업 지원이 없는 팀 같은 경우에는 영업 담당자가 직접 오더를 기입을 해야 돼요. ERP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앱스를 통해서 파워 앱스라는 걸 연동을 해서 네. 저희가 외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주문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네. 근데 앱으로. 저희가 지금 번호 구분을 조금 해놨는데 네. 판매 주문을 그냥 이제 저희가 다이나믹 365 파이낸스 오퍼레이션에서 등록하신 거는 그냥 번호가 들어가 있고 파워 앱스에서 등록한 거는 파워라는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구분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개발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안에서도 파워 앱스를 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워 앱이라는 메뉴가 아예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어보시면 저희가 연결된 앱 화면이 여기서 파워 크리에이트 세일즈 오더라는 저희가 앱을 하나 만들었고요. 네. 이 앱에서 저희가 등록을 하거나 네. 조회를 하실 수 있게 네. 지금 들어온 건데 웹에서 한번 네. 등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외부라는 전제 하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ERP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컨셉인데 외부에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외부에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외부다라고 하고 지금 핸드폰을 켰다라고 모바일에서 보면 이런 화면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화면이 좀 좁은 것은 저희가 네. 모바일 버전이기 때문에 좀 화면이 좁고요. 네. 그리고 앱이나 뭐 BI 그리고 다른 D365의 어떤 앱들도 원하시면 권한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만 그리고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만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앱에 대한 형태는 뭐 조회나 등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원하시면 프로세스까지 들어가서 뭐 승인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영업은 그냥 입력만 하면 되고 매니저는 뭐 그냥 예를 들어 조회만 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권한을 주고 접속 권한도 달리하고 입력할 수 있는 권한도 달리해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얘는 판매 주문인데 네. 뭐 주문 번호나 업체명, 주문의 상태 같은 것들을 이제 조회하게 하고 네. 원하시면 이제 상세적으로 들어가서 품목에 대한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합계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조회를 한다거나 네. 현재 품목의 상세 정보를 좀 보고 싶어라고 하면 더 상세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정도까지는 네. 저희가 이걸 구현을 했어요. 요 구현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뭐 보통 이 정도 몇 주는 이렇게 개발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 개발 물론 뛰어나신 분인데 네. 한 이틀 정도 진짜요? 소요가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화면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네. 요 구성 자체를 하는데 네. ERP 기존에 있는 ERP하고 뭔가를 연결시키려면 인터페이스라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D365라는 거 안에서 그리고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은 다른 앱들하고 지금 소통이 아주 네, 쉬워서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네.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뭐 신규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신규 생성도 가능하게 지금 네. 현재 들어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판매 주문이 51번으로 생성이 될 네.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파워 앱스에서 진행되는 거는 앱스로 진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이템 선택한 다음에 수량 입력해주고 네. 금액 이렇게 넣어주면 넣어주고. 라인도 이제 들어가지는 거고요. 네네네. 아, 되게 간단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놨고 이걸로 이제 진행하시기 편하게 해놨고 이 앱에서 등록하신 거는 당연히 저희 아까 지금 ERP 화면에 업데이트가 오더에서도 되겠지. 예, 여기서도 업데이트가 되죠. 네. 지금 48번 다음에 51번인데 네. 업데이트는 1분 정도가 걸려서 아. 이제 뭐 업데이트가 된 것들은 뭐 이런 19번이나 네, 이런 네, 정보들이 네. 업데이트가 된 정보인데 당연히 네.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뭐 오더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ERP에서 등록한 정보는 네. 당연히 또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아.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원에 대한 부서들도 네. 입력을 해주시면 밖에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권한이 허락을 하면. 네, 그렇죠. 네, 아, 권한 이게 허락을 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외근 다니는 그런 직원분들도 자기가 오늘 뭔가 클로징 했었던 그런 영업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바일로 이제 입력을 하고 본사에서는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 아, 오늘 이만큼의 실적이 수주가 됐구나라는 거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대량의 데이터는 대부분의 마스터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 뭐 판매 주문을 한번 앱 다른 외부로 네. 입력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마스터 입력 그리고 보고서가 아닐까요? 지금 판매 유형들로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보고서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시고 그것들을 우리는 엑셀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BI 전에 네. 저희도 그냥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에서도 기본 제공하는 리포트도 아,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부터 봐야겠네요. 네, 네. 기본 제공하는 리포트는 저희가 나왔다. 그냥 바로 하나를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냥 버튼 하나 눌렀는데 그냥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네요. 부터 저희가 기본 제공하는 폼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네. 그거를 제가 한글로 조금 변환을 시켜놓은 거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 상태표인데 이 중에 현금 금액이야. 네.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가면 네. 저희가 계정별 잔액들이 들어가서 보여지는 거죠. 아까는 보고서의 항목별 잔액이었으면 이제 계정별 잔액. 그러면 난 이 계정에 대해서 실제 상세 트랜잭션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 실제 상세 트랜잭션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엑셀로 엄청 수기 작업하셨죠. 그 엑셀로 ERP에서 다운받거나 어디선가 다운받아가지고 매번 만들었던 그 수기 작업 하시던 거를 저희가 FNO라는 ERP에다가 기입을 해놓으시면 이런 보고서들은 상세 정보까지 끌려간다. 그래도 감사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상세 정보는 클릭만으로 드릴다운 형태로 계속 그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 이런 정보를 사실은 뭐 서버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시면 내부에서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은 그렇죠. 네. 뭐 저희가 D365 중에 파워 BI라는 앱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 앱이라고 부르는데 파워 앱이랑은 좀 다른 앱의 형태로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밖에다가 지금 내놓은 화면은 매출 현황 화면인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D365 색깔이 참 예뻐요. 이것도 표준 보고서인데 이런 뭐 10대 매출 순이나 뭐 제가 원하면 이렇게 선택을 내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쭉 조회가 된다거나 구분돼서 조회되는 그런 정보들이 쭉 나오고요. 위에 있는 차트가 어떤 맞아요. 그 변경이 돼요. 필터 같은 역할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저희 FNO랑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FNO랑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손쉽게 이거 만드는 것 자체도 약간 엑셀처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건 예쁘게 저희가 앱에서 보기 때문에 뭔가 PPT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작성 자체는 이제 엑셀 같은 폼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런 저희가 기본 제공 템플릿도 굉장히 많고요. 뭐 품목별 매출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선택하면 당연히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이 차트에 연결되어 있는 엑셀의 원천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를 수정하면
당연히 이 차트도 바뀌는 건가요? 엑셀이 아니라 FNO입니다. 아, 아까 그 웹 네. 화면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네, 입력하면 매출 자료를 입력하신 거를 아.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고, 물론 아. 뭐 엑셀이 데이터베이스면 그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여기에 정보들이 연동이 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뭐 네. 기관별로 보거나 지역별로 보거나 하는 것들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BI 화면들을 봤는데 네. 사실 이거를 극단적으로 진행을 하자고 하면 네. 제가 극단적인 걸 좀 좋아해서 아, 네. 지금 보시면 매출 관리 리포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네. 매출 관리 리포트라는 걸 보시면 보고서들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화면인 것 같네요. 이것도 제가 지금 아까 오전에 구축을 한 건데 아, 그래요? 사실 요 BI 데이터가 요게 앱이에요. 오. 이게 앱인데 제가 이 BI 데이터 자체를 아까 조회한 판매 현황 자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그냥 여기에 연결을 해놨을 뿐인데 네. 저는 이제 앱을 통해서 얘랑 연결을 시킨 거고 좀 전에 봤던 그 좀 전에 화면이네요? 봤던 그 화면 그대로고 네. 원하시면 아까 여기 선택하시면 그 화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이거 앱을 통해서만 붙일 수 있느냐? 네. 그건 아니고요. 네. BI 자체를 홈화면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아, 그 ERP 지금 이게 FNO 그 ERP 화면인데 네, 여기에 FNO 그냥 앱 자체를 안에도 갖고 왔네요. BI 자체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기간 자체도 그렇게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앱스 제가 하루 이틀 정도만 네, 네, 만들었어요. 그 네. BI도 네. 사실 기간 자체가 짧게 걸리기 때문에 뭐 저희 ERP 구축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동시에 BI나 아니면 앱스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ERP 구축을 하면 네. 고도화라는 작업으로 BI를 맞아요. 진행을 하고 네, 네. 또다시 뭔가 2차 고도화 프로젝트 이래서 인터페이스 작업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네, 네. 저희가 이제는 그 앱이나 BI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뭐 막바지에 데이터만 조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것인가 또는 어떤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정의가 되면 조금 더 쉽게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뭔가의 그 어떤 뭐 분석 아니면 뭐 ERP 뭐 그런 어떤 단위별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구축을 오랜 기간 동안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파워 앱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된 거네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네. FNO하고 네. D365 앱들이 네. 어떻게 쉽게 연동이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가능한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좀 다 와닿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데모를 본 소감은 네. ERP 안 같아요. 이게 그렇죠. ERP 같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ERP라고 하면은 되게 무겁고 어렵고 맞아요. 아무나 못 쓰고 막 그런 약간 그런 고정관념 플러스 진입 장벽 이런 게 되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되게 많잖아요. ERP를 다뤄야 돼? 어우씨, 이거 내가 다뤄도 되는 건가?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쉬워 보여요, 일단. 당연히 뭐 담당자별로 권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는 것도 간단하겠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도 되게 관리하기 되게 편할 것 같고 뭐 일단 보기도 되게 뭐랄까요, 좀 신비성도 되게 좋아 보이고 기존 ERP랑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일단 심미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 외산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시는 게 딱딱하게 뭐 되거나 아니면 좀 거부감이 드는 이미지였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기능상으로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 데모의 핵심은 딱 그거죠.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뭐 BI나 앱스 상관없이 저희가 뭐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오토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기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데모도 이렇게 끝났고요.